연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연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경찰 아저씨가 연진이의 생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재준이랑 연진이가 아빠가 같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갑자기 이상한 데서 그렇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글로리 보셨죠? 제일 마지막에 봤잖아요. 저 진짜 새벽에 진짜 보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밈에 자꾸 끼지 못해가지고. 네, 이게 자꾸 브라보 우창현 보시는데 이낙연 선생님이 흉내 잘 내요. 해봐요. 멋있다 우창현 멋지다! 네, 이렇게 하니까 결국 못 참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재밌었지. 그런데 거기 보다 보니까 동록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엄청 중요한 단서로 나오지. 맞아요. 어떤 단서로 해가지고 전재준이 거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고 남들 이렇게 짓밟기만 하는 자기의 약점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솔이가 동록생명인 걸 보면서 확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게 뭔가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니라 친구 딸인데 내 딸이구나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쵸, 생명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사실 이게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사실 종록생명이라는 게 성염색체 유전이어가지고 맞아. 그 X 유전자 거기에 열성 유전이잖아요. 맞아요. 열성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아들한테 많이 발현이 되는 유전인데 딸이 이제 그렇게 돼서 굉장히 좀 궁금해져가지고 안과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안과 선생님은 저희 후배로서 삼성 안과에서 수료하시고 사시를 전공하셨고 비만과 병원에 계시고 이낙준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했을 때도 도움 많이 주셨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본론은 더 글로리 이제 봤잖아요, 그쵸? 네네네네. 네, 그래서 보면서 그 재준이가 종록생명이고 연진이는 아닌데 딸이 종록생명이에요. 사실 이런 게 좀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가 색약인데 맞아요. 아빠만 색약인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명이라고도 하고 색약이라고도 하고 우리 색각 이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정록색약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제 정록색약은 유전이 이제 X염색체,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X염색체 유전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XY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염색체가 하나뿐이니까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발현이 되고 재준이한테는 그게 이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자 아이한테 그게 발현이 되려면 X염색체가 여자는 2개이기 때문에 2개가 다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재준이었다면 아빠한테 하나를 받았고 그러면 연진이한테도 X염색체를 받았을 때 그게 이상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진이가 색각 이상자가 아니라면 연진이는 보인자였던 거죠. 연진이 유전자 중에 하나는 이상이 있었던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X와 이상이 있는 X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솔이한테 이상이 있는 X를 줬구나. 좀 더 뇌피셜을 해보자면은 연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연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경찰 아저씨가 연진이의 생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재준이랑 연진이가 아빠가 같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갑자기 이상한 데서 그렇게 뭔 소리 하는 연진이 거야. 아빠가 색각 이상자였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면 그 경찰 아저씨가 색각 이상이 있으면 그러면 똑바로 연진이 틀리겠네. 아빠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안과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네. 드라마에서 그 경찰 간부님이 색각 이상이 의심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나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색각 이상 있으면 공무원 못 하지 않았어? 맞아요. 경찰 채용에 색각 이상을 사실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설정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난 재준이랑 연진이가 아빠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재준이 아빠는 멀쩡히 지금 계신데 왜 그래? 그치. 근데 그게 사실은 친부였다. 넘어갑시다. 여자한테 색각 이상이 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0.4% 정도 된대요. 남자는 5.9% 정도 된다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많네.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기왕 할 거면 이 색각 이상을 어쨌든 드라마의 주요한 부분으로 가져왔잖아요. 그쵸? 그쵸. 차라리 그럴 거면 맞아요. 남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확실하게 다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연진이도 보인자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작가님이 이 너무 유전에 좋아서.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셨다면 무언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냥 근데 이 친구가 딸이라서 좀 더 애틋한 마음이 들잖아요. 왠지 그냥 더 예쁘고 귀엽고 제가 딸 엄마랑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딸로 설정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하고 재준이가 엄청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애소리도 좀 되게 그거를 약간 좀 엄마한테 되게 미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네네네네.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 이렇게 좀 막 불편감이 심한지 환자분들이 좀 어떤 좀 케이스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색각 이상이 네. 제가 아까 종류도 다양하다고 했지만 네. 정도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색맹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눈 안에 색깔을 구분하는 세포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그 컴퓨터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RGB 세포가 하나씩 있어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인지하는 세포가. 네네. 근데 이게 세포가 아예 없거나 하면은 그건 생맹이라고 했고 세포가 있지만 기능이 약하면 색약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 구분이라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정도로 보거든요. 스펙트럼의 정도로. 네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더 흔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색깔을 못 보는 경우는 없고요. 구분을 조금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빨간색이랑 녹색을 잘 구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록색약 환자분들은 빨간색에서 녹색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비슷한 색깔들은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대신에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정록색약 환자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봐요. 오. 그러니까 거기가 더 예민하대요. 오. 그래서 뭐 우리 눈엔 다 똑같은 카키색인데 그분들한테는 뭐 10종류의 카키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은 물론 아주 심한 경우는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색을 다르게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밝기의 차이가 나거나 채도 차이가 나도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색깔로 그분들이 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색을 구분을 대체로 잘 하시고 적응해서 잘 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이가 그 신호등을 못 건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못 건너는 게 사실 가능한 정도라면은 진짜 심한 색약인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그 신호등 색깔을 어렵지 않게 신호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주 밝고 그리고 색깔뿐만 아니라 위치가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위에서 점등이 되고 아래에서 점등이 되고 그리고 또 모양도 그려져 있잖아요. 서 있는 사람, 걷는 사람. 그렇네. 그게 다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든 거구나. 그리고 그 초록색도 정록색약 환자분들을 위해서 더 파란색을 많이 섞어서 사실 두 개가 다르다는 걸 대체로는 다 구분해서 걸을 수 있다고 파랑에 들어가는 하시더라고요. 녹색이에요, 그게. 그래서 글쎄 색각 환자분들이 분명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직업에 제한이 있는 분야도 있고요. 뭐 특히 미술이나 디자인이나 뭐 항공 운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게 우리랑 다른 거지 아예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건 좀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재준이가 그 네. 렌즈 끼잖아요. 그런 렌즈가 있는지 이거 네네 있어요. 있구나. 그래서 색약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안경 렌즈, 컴팩트 렌즈,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도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모니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걸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색이 이제 사실은 스펙트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그냥 약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좀 더 약간 띄엄띄엄 보여지면 더 구분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헷갈리는 색깔들을 좀 더 차단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색을 좀 더 구분하기 쉽게 나뉘어서 보여줘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용하면 색각 검사를 하면 실제로 색각 검사 점수가 올라간대요. 그 정도. 네, 점수가 올라가고 구분을 좀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색깔을 완전히 똑같이 구현해주는 거는 여전히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좀 더 구분하기가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게 렌즈 착용 외에는 색각 이상 분들을 치료하는 뭐
어떤 수술이라던가 약이나 이런 거, 뭐 레이저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만약에 색각 이상이 선천적인 요인이라면 예. 재준이나 그 애기처럼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은 없는데요. 아, 실험적으로 유전자 치료 같은 거를 시도해 본 적은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 상용화되어 있는 치료법은 없어요. 저는 그 애진이가 보인자라는 거. 그렇죠. 연진이가 보인자라는 거.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야, 안다 연진이. 김은숙 작가님이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뭔가 시즌 2에 뭔가 클로가 나오자마자 저희 딱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아빠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연진이 아빠가 안 나왔어 생각해 보니까. 어.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 다음번에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안과 선생님이랑 색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뭔가 또 엄청난 사실 떡밥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약간 그런데? 아니면 뭐 드라마적 허용일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왠지 그 아빠 같은 걸로 나는 간다. 아빠 같은 거. 너무 막상으로 가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감성이 B급이야. 아빠가 가는 건 이거는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는 좀 맞춤 그래. 드라마도 아니고 아빠 왜 그래. 같은데 이상하네. 둘이 애를 만들었다고? 이건 좀 그렇지. 너무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지. 그건 진짜 막장 드라마고. 그러니까 그런가? 이낙준 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일 재밌으려면 역시 서장이 생명인 그 모멘트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보여주면서 같은데 뭔가 약간 이게 설정상 약간 충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나? 그치. 근데 너무 재밌는데? 저는 그냥 드라마적 허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장치일 뿐이고. 우리끼리 이렇게 쓸데없이 떠들 때보다는 확실히 명확해지네요. 명확해졌습니다. 예. 시즌2가 3월 10일에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오는데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더 풍성한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또 글로리 2를 이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